안녕하세요. 과학 커뮤니케이터 양서정입니다. 지금부터 수소 에너지와 수소 연료 전지에 대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수소 연료 전지와 수소 에너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수소 에너지는 쉽게 말하면 수소로 발생시킨 에너지인데요. 이 수소 에너지는 아주 중요해요. 수소 에너지가 중요한 두 가지 이유는 바로 무한히 있다는 점, 또 친환경적이라는 점이에요. 아무튼 이 두 가지 장점 때문에 수소 에너지는 미래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어요. 이 수소 에너지를 사용할 때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수소 연료 전지죠. 수소 연료 전지는 수소를 연료로 하여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수소 연료 전지에 대해서 살펴보자 하면 가장 우선으로 물의 구조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물은 H2O라고 불리죠. 이는 물이 수소와 산소가 결합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물은 쉽게 수소와 산소로 다시 쪼개지지는 않아요. 하지만 전기를 가하면 이야기는 달라지는데요. 1800년 과학자 윌리엄 니콜슨과 앤서니 켈러힐은 물이 전기에 의해 산소와 수소로 다시 쪼개진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물과 전기가 만나 수소와 산소가 발생했다면 수소와 산소가 만나 물과 전기 에너지가 생기지 않을까요? 이 궁금증을 해소한 과학자가 윌리엄 로버트 그로브이죠. 1839년 그는 수소와 산소로 물과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최초의 연료전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따서 그로브 전지라 이름을 붙였죠. 그로브 전지는 산소와 수소를 시험관에 넣고 반응시켜요. 여기서 수소와 산소는 촉매라는 것에 도움을 받아요. 촉매란 다른 물질이 더 잘 빠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그로브 전지에서는 촉매로 백금 조각이 이용되었기에 시험관 안에서는 백금 조각을 찾아볼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현재 사용되는 연료전지의 구조입니다. 방금 살펴봤던 그로브 전지와는 많이 다르지만 결국 원리는 똑같아요. 연료전지는 가장 겉에 있는 분리판 2개, 촉매 2개, 그리고 가장 가운데 위치한 전해질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선 분리판에서 수소와 산소가 들어옵니다. 그 다음은 촉매인데요. 촉매는 아까 그로브 전지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로브 전지에서는 어떤 것이 촉매로 이용되었지요? 네, 바로 백금 조각이었습니다. 현재까지도 촉매로는 백금이 많이 사용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백금은 이 전기 에너지를 더 빨리 만들도록 돕죠. 산소 기체는 백금에 닿게 되면 산소 원자로 쪼개집니다. 쪼개진 산소 원자는 연료극에서 건너온 수소 이온이 2개부터 물이 됩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전해질막에서는 수소 기체도 산소 기체도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 대신 수소 이온을 양극에서 음극으로, 연료극에서 공기극으로 옮기는 역할을 합니다. 이와 같이 분리판, 촉매, 그리고 전해질막 이 세 부분을 거쳐 전기 에너지가 발생하는 것이죠. 하지만 연료전지가 전력 발전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다른 장치들이 더 필요합니다. 연료전지 스택을 제외한 장치에는 연료 변환기와 인버터가 있어요. 우선 우리 주변의 공기에도 수소는 존재해요. 하지만 순수한 수소 기체만 뽑아쓰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연료 변환기를 통해 천연가스와 물을 섞어서 수소를 만들어내요. 이렇게 뽑아낸 수소는 이 연료전지 스택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까 설명했던 대로 이 연료전지에서는 전기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퀴즈! 이 전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나오는 두 가지 물질이 무엇일까요? 네, 바로 물과 열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연료전지는 물과 전기가 만나 수소와 산소로 쪼개지는 것에 역반응을 이용한 것이니까요. 또한 연구자들은 이 과정에서 나오는 열을 버리지 말고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이 열 에너지는 우리의 집들을 따뜻하게 해주는 난방용으로 사용됩니다. 연료전지 스택 다음 순서는 인버터입니다. 분명 전기가 발생했으니 이제 끝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연료전지 스택에서 만들어진 전기는 직류전기라는 문제가 있어요. 직류전기는 전류가 항상 일정한 방향으로 흘러서 가정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전기예요. 인버터는 직류전기를 가정에서 쓰기 적합한 교류전기로 바꾸어줍니다.
이렇게 바뀐 전기가 여러분의 집으로 배달되는 거죠. 지금까지 알아본 연료전지의 원리는 동시에 수소에너지가 사용되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수소에너지는 수소 형태로 에너지를 저장하는 에너지원인데 천연가스와 물을 합칠 때부터 일상생활에 이용되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우선 수소를 만드는 것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아까 연료전지 발전 시스템에 대해 해설할 때 소개한 천연가스와 물을 이용하는 방법도 수소를 만들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이죠. 이외에도 화석 원료에서 발생하는 수소를 모으거나 전기문을 통해 수소를 생산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으로 수소 기체를 압축시키거나 액체로 만들어요. 이 수소는 탱크나 파이프라인 운송 등으로 옮겨져요. 이 수소 에너지는 전력 발전을 위한 연료전지 발전 시스템에서 사용돼요. 또한 전력 발전 외에도 많은 분야에서 사용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수소 자동차가 있습니다. 수소 자동차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 중이며 이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배, 기차 등의 많은 운송수단에 활용되죠. 하지만 수소 에너지에는 많은 해결 과제들이 더 남았어요.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수소 에너지를 뽑아내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이런 해결 과제들을 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